이제 뭐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뭐 토론이 대화방이 운영이 안 되니까는 자체가 안 되니까는 질문을 드려도 뭐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한 편입니다. 이렇게 참여자분들이 인원수가 작으면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제 덕담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이제 8월부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엔진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진행할 거고 진행 중에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해놨잖아요. 다시 써야 되겠네. 잠깐만요. 거기에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진행 중에 이제 소리가 안 들리거나 끊기거나 그다음에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하나엔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엔진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계열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산업의 엔진 쪽이 이제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조석 엔진 선박용 조석 엔진의 MS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조선산업 잠깐만요. 핵심 기자재인 대형 선박용 엔진 제작을 중심으로 엔진 부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 세계 최초의 선박용 이중연료 DF 엔진 상용화 및 독자 기술로 친환경 탄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 선도 중에 있습니다. 선박 엔진 및 SCR 사업 부분하고 사업 부분은 이제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부품 판매 사업하고 디젤 발전 사업 부분 이렇게 있고 대부분의 매출액은 선박 엔진 및 SCR 사업 부분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업보고서에서 이제 세 개의 부분의 사업 부분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선박 엔진 및 SCR 매출액이 24년 2분기 기준에 86.8%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부품 판매 사업하고 디젤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보시면은 그 디젤 발전 및 부품 판매 임대 등인데 이게 애프터마켓 관련이거든요. 이게 이익률이 좀 좋은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주요 매출액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애프터마켓 AM이라고 하거든요. 노란색 매출액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품 판매 사업은 관련 선박용 엔진 관련해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선박 엔진 및 발전 엔진 등 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이제 주요 순정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기한 지난 부품들을 애프터마켓 서비스에서 이제 매출로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엔진은 이제 선박 엔진이 채택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매출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디젤 발전 사업은 매출액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이 이제 글로벌 선박용 저성 엔진 부품 MS 그 세계 2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위는 어디냐면은 세계 선박용 엔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사업 부분이 또 세 개로 나누거든요. 조선 부분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엔진 기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쪽 세 개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엔진 쪽 관련해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엔진 사업 부분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엔진사가 3개사가 있는데 하나엔진하고 HD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구 STS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들 이제 3명이 바뀌었잖아요. 이 세 개의 사가 매출액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글로벌 MS 1, 2,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3개사 합산 매출액 추이고요. 보시면은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합산 매출액 추이를 이제 보시면은 24년 이제 3개사의 합산 매출액은 24년 2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 엔진만 이렇게 별도로 따져보면은
하나엔진이 노란색이거든요. 여기 이제 HD 현대중공업 부분의 엔진 기계 사업 부분이고요, 매출액이. 그래서 하나엔진에는 3개사 합산 매출액 중에서 약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거를 막대발을 이제 선 차트로 이제 변환시켰는데, 잠깐만요. 이모티콘 하나 찍으셨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한 분 찍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잠깐만요. 볼륨을 키워보세요. 그래서 선착대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HD 현대중공업 엔진 부분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고 최근에 이제 급등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도 최근에 이제 18년 1분기 이후에 08년 09년도보다는 매출액이 낮겠지만은 엔진 부분 매출액 부분에서는 역대급으로 이렇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분이 매출액 차지하고 있고 하나 엔진도 이제 현대 엔진에 비해서는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매출액 비해서는 좀 낮지만은 최대는 역대급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레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STX 엔진,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엔진의 매출액이고요. 추세가 분투가 되고 있습니다. 상계사가 현재. 그래서 하나 엔진의 이제 손익을 보시면 분기별로 18년 1분기 이후에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이익률도 보시면은 6.6%, 6.5%. 근데 OPM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낮습니다. 6%대. 그리고 GPM 보시면은 역대 최대 레벨 유지하고 있고 환감비율은 이렇게 좀 장기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모습을 야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손익이고 23년도하고 23년도 GPM 23년도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네요. 그러니까요. 하나엔진이 영업이익률은 1%였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낮은 영업이익률이네 보니까요. 엔진사인데 HD 현대중 일단 하나엔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HD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 사업 부분의 손익을 별도로 이제 발췌해서 명기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OPM은 10.5%.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 OPM이 약 한 10%대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대 매출액 경신한 24년 2분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엔진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엔진 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매출액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의 현금흐름을 보시면 이제 하나오션하고 이제 같은 계열사잖아요. 하나오션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현금흐름이나 뭐 계약자산이나 그런 것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해서 배제시키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현금흐름 하나 엔진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에는 이제 OCF하고 FCF가 플러스로 전환되고요. 최근엔 23년도 4분기 이후에 보시면은 24년 1분기에는 좀 비록 마이너스 돌아섰지만 24년 2분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존의 과거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 현재는 꽤나 높고요. 근데 22년도에 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현금흐름은 뭐 양호한 편이고 현금성 자산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3년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하고 FCF가 다 플러스로 들어섰기 때문에 24년도에도 이렇게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현재 누적으로 되면 플러스거든요.
이익도 플러스고 이 두 개 분기연속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나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기한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틀리게 DF 엔진을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DF 이제 엔진이 명칭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듀얼 퓨얼 엔진이고 이중 연료를 채택할 수 있고 디젤 또는 천연가스 엔진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이중 연료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엔진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디젤 엔진 대비 고마진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F 엔진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익률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4년 3분기, 23년 4분기에 95%를 찍고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대 레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DF 엔진 비중이 낮아지는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잠깐만요. 숨이 차지. 잠깐만요. 추석 연휴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한 10분 내에 정도 들어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선정별 DF 엔진 채택 비중을 체크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보고서에 없고요. IR 자료 보시면 이제 하나엔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IR 투자 정보 자료에 이제 매분기 그 IR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별도로 체크해서 따온 거고 엑셀에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요. 그 새로 수정한 거를 공유 드렸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선박인지 선정별 수주잔고 금액하고 선정별 잔고 비중 그 다음에 선종별 DF 엔진 비중 해놨습니다. 이거 DF 엔진 비중도 이거 IR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업보고는 없고 IR 자료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료화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이제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제 선종별 보시면 LNGC하고 이제 LNG 캐리어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주력 선박 있잖아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은 현재 100% DF 엔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는 이제 22년도에 69%였는데 23년도, 24년도 2분기 현재 100%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가형 탱커 이제 유리 운반 사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12%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의 매출 및 수정과 비중 증가 시에는 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탱커가 발전 많이 나고 있는데 탱커의 대부분의 수주는 중국 조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탱커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수주정거하고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의미는 중국 조선사양 선박 디젤 엔진의 매출 및 수주정거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매출액 레벨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DF 엔진 채택 비중은 73% 낮아졌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젤 엔진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탱커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탱커 매출 비중이 높아졌는지 아니면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출한 거를 체크해 보시면은 역대 최대 레벨에 이제 근접한 24년 2분기 모습이고 선박 엔진하고 디젤 발전인데 디젤 발전은 상당히 이제 매출 비중이 낮기 수출한 거 비중이 낮기 때문에 매출하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한 거를 선정별 수출한 거를 구분해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R 자료밖에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IR 자료에서 다 따다가 이렇게 차트화를 시켰습니다. 24년 2분기 기준에 봤을 때 초록색 LNGC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 수정거 높고 그 다음에 탱커 수정거 이제 주황색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조선사양 수정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차트로 변경시키면 LNG선
수주한거는 24년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컨테이너 수주한거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탱커향 수주한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거는 중국향 수주한거는 이제 추천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라 IMS도 이제 최근에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거기는 탱커 쪽 관련 이제 매출액 수주한거 이제과 매출액이 중국 쪽 조선사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 추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인지도 중국 쪽에 디즈니엔진 쪽 수주 잔고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LNG 선하고 탱커,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 수주 잔고를 각각 이제 별도로 이제 체크해 봤는데, NGC 수주 잔고는 역대 분기 최대. 이거는 이제 고객사가 하나인진의 최대 고객사가 하나오션이고 2위 고객사의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주력으로 이제 LNG선 수주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았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23년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수주장고를 기록하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보시면은 주요 계약,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8년부터 24년 최근까지 이제 전부 다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최근까지 수주 현황을 보시면은 LNGC가 125척, 그 다음에 높은 게 비중 짜지는 게 컨테이너 선이거든요. 86척. 그래서 아무래도 컨테이너 선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제 수주한 삼성중공업향 EF 엔진 이제 수주 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쪽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테이너 수주잔고는 QQ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24년 2분기에 총 수주잔고 잔고 금액 중에서 잔고 비중 30% 정도, NGC는 57%, 약 60%, 30%가 두 개 합하면 90%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탱커인데, 탱커의 최근에 수주잔고 급증 중에 있습니다.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내사 조선사들은 탱커 쪽에 수주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부터 발생한 수주잔고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의 거래처별 수주잔고 금액을 이제 별도로 이제 명기를 해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보서에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고, 보시면 삼성하고 하나하고 수주잔고가 한 게 이제 파란색인데 역대 분기 최대 레벨을 근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수주잔고 이제 요거 검정색,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수주잔고에 별도로 뽑았는데, 중국향 수주잔고가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24년 2분기고 전체 수주잔고 비중 중에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탱커 쪽에는 13%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도 중국에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탱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선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 두 개사 합산한 수주잔고 비중은 72%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의 계약 부채하고 선수금을 이제 합산한 금액을 추이를 보시면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를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약 부채하고 선수금의 레깅을 2분기 시켰을 때 매출 상관관계는 76.2%로 높고요. 이를 고려할 경우에는 24년 하반기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24년 상반기 매출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사반기 매출이 높을 개연성이 있고, 25년 상반기 매출액이 24년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유는요. 하나엔진 주요 매출처분 매출액은 이거는 이제 IR 자료에 이제 명기되어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고, 하나오션향 매출액이 보시면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에 비중은 41.8%. 그래서 그 1위 고객사는 하나오션이고요. 삼성중공업 매출도 이때 20년 3분기 빼고는 역대 최대 매출액 레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약 28.5%, 24년 2분기 기준에. 그래서 40%, 약 30%. 그다음에 중국 매출 비중은 24년 2분기 기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보시면요. 8%. 보통 보시면은 뭐 20%대 중반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의아한 거는 24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 향 매출액이 급감했으면은 디젤 엔진 비중은 낮아져야지 이제 DF 엔진 비중은 그만큼 높아져야 돼, 높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24년 2분기에는 DF 엔진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수업 끝난다면 다시 한번 IR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매출 비중은 중국 쪽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비중은 왜 저렇게 낮아졌는지, DF 엔진 비중이 이렇게 낮아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아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매치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건요. 물론 여기 매출액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도 포함되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젤 엔진 탱커형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분하고 이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나의 이제 생산 실적은 단위는 1,000만원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평이하게 이제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인진의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명기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했고 이제 엔진 제품 매출액과 이제 부분명 매출액에서 나누기 생산 실적으로 해서 제품 가격을 추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24년 1분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 QQ로 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광의의 제품 가격이겠죠. 생산 실적이니까 판매량이 아니라 이거는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하고 이제 24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레벨을 근접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Q보다는 P에 의해서 이렇게 선박엔진 가격에 의해서 높은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엔진의 주요 원재는 스테이플레이트입니다. 이게 조선사하고 마찬가지로 스테이플레이트하고 형광이 이제 주요 원재료인데 최근에 뭐 많이 들으셨다시피 중국향 수출 철광석이라는 이제 스테이플레이트 후판 쪽에서 중국 내수 쪽에서 이제 재고가 급증함으로써 수출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을. 그리고 일부 조선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일부 예전과 다르게 중국 쪽에 이제 후판들 채택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비용 중에서 이제 스틸 플레이트라는 게 원재료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나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계속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이나 그런 것들이 후판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늦은 저녁에 이제 하나 또 신조성과 관련해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렸잖아요. 기사를요. 신조성과는 2008년 이제 슈퍼사이클을 했잖아요. 그때를 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발주되는 뭐 카타르양 에너지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주하면은 신조성과는 이제 역대 최고가로 기록하는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P는 역대 최고, C는 계속 빠지고, Q는 이제 도크가 찬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이따가 현대중공업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25년이나 26년, 길게는 27년에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24년
어, 조선사들의 주가는 지난번에 이제 조선 섹터 설명드릴 때 실적하고 실적 정점하고 주가 정점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현재 주가가 지금 일단 23년 대비 좀 올랐지만은 비록 그 실적 피크치를 가정했을 때는 아직 주가의 고점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9월 말에 다시 한번 조선 섹터 관련해서 두 번째 설명에는 이제 HD 현대미포조선 포함시켜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빠지고 있고 제품 가격은 최고 레벨을 근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체크해 보면은 스프레드가 파란색이거든요.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 나눈 걸. 그래서 이때 20년 2분기 때 중반 때 빼고는 역대 최고 스프레드를 근접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GPM 추세하고 이렇게 보시면 비교 장기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GPM은 24년 1분기 역대 최고 GPM을 기록하고 QQ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최고 GPM 레벨에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뭐 원재료 가격이 계속 빠지는 추세하고 신전 성과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익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인지는 이제 주요 비용을 체크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원재료비 비용이 가장 높고 이를 제외한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종업원 급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종업원 급여는 회색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기술 사용료고 종업원 급여 비중은 급여 비용은 24년 2분기 역대 최대 18년 1분기 이후에 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의 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직원의 수는 종업원 수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들의 비용에서 최근까지 가장 이제 골머리를 썩혔던 게 인건비하고 외주가공비였잖아요. 외주가공 인건비가 이제 최적화되어야지만 높아지고 그래야지만 외주가공비 빠지는 이제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종업원 수나 직원의 수가 높아지면은 또 비합리적인 이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인당 매출액을 1인당 매출액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수는 801명으로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당 매출액도 거기에 따라서 역대 최고 레벨에 이렇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인원수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인당 매출액도 같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 노하우죠 이제. 근데 보통 인당 매출액 많이 따지잖아요. 각 회사에서 보시면요. 그래서 경영 효율성은 무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원수는 높아지고 있지만은 경영 효율성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나인진 매출채권을 관련해서 보시면은 회전율은 이제 역대 과거 트랙 레코드의 하단부의 박스권 레벨을 하단부를 이게 뚫고 내려가 이제 살짝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경과기업별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을 보시면은 보통 3개월 미만이 이제 정상채권인데 약간 이걸 범위를 높여서 6개월 이내를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가 비중이 99.5%인데 24년 2분기에 중국적 매출 비중이 이쪽에서 여기는 8%로 급감했지만 보통 한 20%대 막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라는 거는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20%대 중반대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큰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대선 충당금 설정률도 보시면 11.1%에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 2.4%로 장기간 레인지가 지속 하락하는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 자산 가치 관련해서는 회전율은 뭐 크게 무리 없는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조선사 관련해서 이제 계약 자산하고 계약 부채를 이제
계약자산, 잠깐만요. 숨이 차고. 계약자산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주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현대건설하고 이제 보시면은 삼성 E&A하고 계약자산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실채권 관련해서 2090사 관련해서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하나인증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산이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계약부채는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부채 비율은 257%인데 현재 이것들을 다 조정한 실제 리얼 부채 비율은 122%로 지속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이나 뭐 리스크 사항이나 부채 비율 관련해서는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매출액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선박용 엔진 분기별 공급계약 체결 금액 현황을 엑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주요 계약들을 정리를 싹 다 한 다음에 24년 최근까지 다 포함시켰거든요. 이 자료는 그때 제이님인가? JR님이죠. JR님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정리 잘 해주셨고, 최근 거는 제가 이제 몇 개 삽입했고, 그래서 18년부터 최근까지 모든 공급계약 체계를 파퍼스 보시면 공급계약 체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다 주워갖고 계약기간 시작점하고 이제 만료기간 포함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 만료 기준으로 분기를 다 표시를 합니다.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공급계약 체결 기준 계약 마감일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계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매출 금액 추정을 현황을 가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하나 엔진으로 임수되기 전에 HSD 엔진이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9 HSD 엔진인데 그때 이제 IR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박 제작 및 엔진 탑재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선박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엔진 수주는 조선사와 3개월 시차를 두고 엔진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수주의 출하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엔진 매출 인식은 헤비테일 조선사들은 이제 선성을 받고 중간에 정산 좀 하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할 때 약 60%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은 엔진 수주했을 때는 선승을 입금하고 중간 과정에서는 입금이 없고 출하 시점에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선승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하했을 때 인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디어를 채용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엔진 매출액은 출하 시점에 이제 받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에 이제 계약 시점 기간하고 이제 만료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은 이때 만료 시점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에 그 계약 만료 벌 일을 이렇게 분기로 다 환산을 시킵니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그러면 이 계약 금액들이 대부분이 이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것들을 계약 만료 시점에
분기별로 소팅을 다 시켜서 이렇게 배열을 시키면 분기별로 따다가 이거는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거는 공급계약 체결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 시점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출하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정렬하면은 분기별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이때 높게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보시면 25년도, 24년보다는 25년도에, 그리고 26년도에 4분기에 최대 금액이 발생되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24년도 현재 최대 매출액을 레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5년 대비 이 주요 공급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년 대비 25년도에 더 높은 매출액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보시면 추세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다시 이제 체크해 보면은 현재 24년 매출액이 이렇게 추론되고 있고 25년도에 거의 이제 2배급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26년도도 마찬가지로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 28년도도 매출액이 발생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뭐 조선사로 따지면 도크가 차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조정받고 있는데, 24년보다는 25년도에 훨씬 높은 매출액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피크는 실적하고, 이제 조선사들은 주가하고 실적하고 이제 주가하고 동행 추세를 유사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주가는 24년 대비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고, 숨차라. 이렇게 해서 이런 풀로 이렇게 만점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이거는 엔진 수준 및 인도 과정, 파나막스 뭐 그 컨테이너선 기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요. 보통은 18개월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18개월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엔진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제로 공급계약 체결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26개월 정도 걸리네요. 보니까요. 26개월.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선박 착당 건조 계약 기간이죠. 23개월 정도.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산상으로 17개월 정도.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적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 할 때 일단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계약 인도 시점 기준을 봤을 때 이제 매출액이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엔진 마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도에 이제 하나엔진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고, 26년도는 아직까지 덜 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IR 담당하고 이제 확인할 예정입니다. 26년 분도 꽉 차 있는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이제 기사 내용인데, 중국 쪽에 이제 선박이 많이 획득되고 있잖아요. 중국 조선사 해양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HD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올해 7월까지 중국의 선박 추진 엔진 수입액은 전체 약 8,740억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가 증가했고, 그중에서 수입액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엔진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6,200억 원인데 전체 수입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도 이제 엔진사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조작 관련해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수입 비중이 한국으로부터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여기는 썼는데 투자 메리트는 조선사보다는 엔진사가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유는 엔진사는 중국해양 선박 수주 증가에 수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2일도 보시면 조선사보다는 엔진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장에서 중국해양 조선사로부터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조선 섹터 내에서 투자 메리트가 높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엔진하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엔진 부문이겠죠.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도 있는데 여기가 중국향 비중이 많이 높더라고 해보니까요. 근데 정상 채권 비중이 15%밖에 안 돼. 24년 2분기 기준으로 1년 이상 배수 채권 비중이 64.1%로 여기는 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려를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 현대중공업, 잠깐만요. 뭐 문제 없겠죠. 현대중공업은 사업부는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되는데, 조선 쪽하고, 이 주력이죠. 이제 조선 72.6% 정도 24년 2분기 기준으로. 그 다음 해양 플레이트는 3.9%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게 좀 과감히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엔진기가 22%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하고 엔진기계 사업 부분은 24년 2분기 각각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선 부분 매출액이 파란색이고 급격하게 증가 중에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현대중공업 엔진 부분 매출액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비중이 뭐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황색 해양 플랜트는 무시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핵심 사업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의 이제 엔진 기기 부분하고 조선 사업 부분 두 개가 이제 캐시카우인데 조선 사업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영업이익이거든요. 아까는 매출액인데 엔진 기기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은 20년 1분기에 이후에 한 번도 적자로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똑똑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보시면 엔진 기계 사업 부분이 그린 초록색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선 쪽에 이제 침체를 빠졌을 때 적자를 많이 기록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때는 이제 엔진 쪽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색이거든요. 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1분기 이후에 최근까지 엔진 기계 부분의 영업이익이 조선 부분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2분기에 이렇게 조선 부분에서도 슈퍼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역대 매출액이 최대 매출액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부분에서 24년 2분기, 20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플랜트는 거의 적자 일변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조선 쪽하고 엔진 기계가 최근에 높은 영업 매출액과 높은 영업이익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제 조선 부분 매출액을 보시면 추이를 보시면 손익이거든요. 그래서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때 이제 7.5% OPM이 높았었는데 여기를 무시하면 사실상인 역대 최고 OPM도 마찬가지로 기록한 24년 2분기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선 3사 중에서는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 3개사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손익이나 그런 것들 현금 흐름이나 뭐 매출채권 관련해서 계약부채, 계약자산 관련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전선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분석이 좀 부족해서
9월 말에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진기 부분은 꾸준합니다. 보시면 적자가 한 번도 없었고요. 20년 1분기 캐시카웃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OPM은 뭐 10%대 초반에서 중반대 유지하고 있고,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OPM은 평소보다 좀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양 플랜트는 계속 적자 발생 중에 있고, 매출액 비중도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자만 높게 발생되지 않으면 비입표만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HDC 현대중공업 전체 손익을 보시면 상계 부분에 이제 총합으로 해서 이제 손익을 연기하는데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대 최대 최고 OPM을 기록한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특히 GPM 관련해서는 이때 빼고는 이게 여기는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역대 최고 높은 GPM을 기록한 24년 2분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연간 손익으로 보셨을 때도 23년도에 흑자 전환해서 20년 이후에 역대 최대 매출액, 그 다음에 역대 최고 OPM, 역대 최고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4년도에 그거를 경신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현금 흐름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23년 3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플러스 OCF하고 FCF 현금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24년 2분기에는 OCF하고 FCF 기준에서 때 역대 최대 플러스 현금 유입을 각 경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대 최대잖아요. FCF 역대 최대. 그래서 24년 2분기에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간 손익이고요. 연간 영업이익하고 FCF. 근데 24년도에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다운, 조선 섹터의 슈퍼사이클 다운 모습을 HD 현대중공업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체크해봤는데, 리얼 부채 비율은 이제 65% 상당히 낮은 영업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계약부채하고 계약자산을 분기별로 추이를 체크해보면은, 계약자산은 23년 3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이제 큐큐로 좀 빠지는 그런 양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반면에 계약부채, 선수금이죠. 이거는 역대 최대 계약부채를 기록하는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부채 비율은 낮고, 현금 흐름도 좋고, 일단은 계약부채 관련해서는 매기익을 6개 분기시키니까는 매출액과 93.7%의 코리레이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채 추세 감안 시에는 25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6개 분기는 이제 18개월이잖아요. 분기당 이제 3개월이니까는, 그러면은 6개 분기에 18개월인데, 이는 이 아까 현대중공업의 이제 공급계약 체결 실제 적당 평균 계약 기간이 17개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17개월, 18개월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 분기 레깅 시켰을 때 이렇게 93.7%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매출액은 24년도보다는 좀 더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26년, 27년도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수주항구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조선 쪽하고, 요게 이제 해양 플랜트하고 엔진 기계 각각 모두 역대 최대 수주항구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은 이렇게 역대 최대 수주항구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런 추이는 계약부채, 그러니까 선수금하고 추이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 엔진기만 별도로 보시면은 역대 최고 수주항구 금액을 24년 2분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고요. 가동률을 체크해봤는데, 가동률은 조선부문 가동률은 24년 2분기 기준으로 93.9%로
20년 1분기, 4분기 역대 최고 가동률이고, 엔진 쪽은 이제 벌써 146%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IR분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동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2교대, 뭐 3교대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약간 철회를 하면서.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캐파가 한계가 있으면은 매출액이 리미테이션 걸리잖아요. 한계점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기계 쪽에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4년 2분기에 캐파 관련해서 이제 한계성 때문에 매출액이 아무리 수정거를 높게 받아도 매출액 발생의 한계점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가동률이 뭐 200%까지 높아진 거 사례가 있었는지 체크해 봤는데 이게 없어요. 이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이 불가능하고, IR 담당분하고 캐펙스를 투입해서 이거를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200%가 가동률이 높여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도크가 꽉 찼다는 거잖아요. 의미는 우선 쪽에 가동률이 93.9%는 일단은 24년 2분기에 그거는 이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현대중공업의 총 비용, 이제 비용의 성격별 비중에서 보시면은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이제 주황색이 이제 원재료 관련 비용이고,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인건비입니다. 네, 감가상각비고, 이거는 약간 임 4% 입력 오류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평선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4년 2분기 역대 최대 인건비 비용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엔진과 마찬가지로 인당 매출액과 직원회선을 체크해 봤었죠. 직원회선은 종료본수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종업원수는 14,393명, 24년 2분기에. 그래서 역대 최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인당 매출액이 어떤가 보시면 역대 최고 인당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그래서 이것들을 따져보면은 경영 효율성은 우수한 것을 판단 가능합니다. 하나인진하고 마찬가지겠죠. 역대 최대 인당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경영 효율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은 양호하고요. 회전율 명기를 안 했는데, 잠깐만요. 뺐지? 회전율은 박스권 레벨에서 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대선 충동 설정률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것도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특히 잔액 연령 현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6개월 이하 3%로 높지는 않은데 불구하고 추세가 21년에 66.4%에서 계속 이게 오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개선 추세 있잖아요. 그래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재고자산도 회전율로 보시면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크게 뭐 리스크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선종별 가격 현황은 이제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종별 제품 가격들을 다 따다가 이렇게 추세를 그려놓고, 이걸 보시면 이제 주력은 LNGC잖아요. 그래서 LNGC만 별도로 뽑아보면은 사업보고서 명기된 것들을 보시면 24년 2분기 역대 최고가 레벨에 계속 유지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24년 8월에 이제 수주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도크가 꽉 찼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증권사 분석 리포트. 그럼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27년도, 28년도에 이 주력 LNGC 제품과 계약가하고, 그 다음에 독구가 꽉 풀로 찬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봤고, 그 이전에 이제
원재료 가격 관련 현황은 주요 원재료 스티플레이어 현황인데 계속 하락 추세이고, 이건 아까 하나 이제 설명드렸었잖아요. 중국산 펀드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가 주요 원재료인 스틸 플레이트나 뭐 펀이나 형광 쪽 추세는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스프레드는 21년 3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 스프레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률도 높아지는 주요 사유가 이것 중에 하나고, P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C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래서 스프레드는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이거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보시면 계약 시점하고 계약 만료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게 계약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뽑아 산출한 전입니다. 그래서 수주 금액은 이때 23년도가 24년도보다는 높았었고 보시면요. 현재 24년 3분기에는 거의 뭐 전무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빠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 사유가 전사 섹터 중에서 환율 하락하고 파업, 그리고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 빌리에이션 뭐 그런 측면에서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주요 사유는 24년 8월에서 9월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8월에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HD 현대미포저서 빼고는, 하나오션도 있었나? 하나오션 두 개 빼고는 수주가 뭐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 사유 중에 하나고, 본데 그렇다면 증권사 분석 내용을 보면은 도크가 현재 26년, 27년도 꽉 차갖고 선별 수주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이제 실제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2%로 급감했고, 국내 24년 8월 국내 조선사는 중국이 395척을 수주했어요. 왜 엄청나게 수주했잖아요. 중국에서 90%의 점유율이 차지했는데, 한국은 예측밖에 수주를 못해서 점유율이 2%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주요 8월 주가 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주 급감은 국내 조선사들의 뭐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도프가 풀 상황으로 이제 판단해서 선별해서 수주한 증권사들 분석인데, 과연 26년 또는 27년 그 이후에 노크 현황의 풀 상태인지 여부에 체크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겠냐? 머리를 굴려봤는데, 조선사의 선박 건조 계약 방식 헤비테일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거는 계약했을 때 10% 정도 받고, 이렇게 전체 한 20개월에서 18개월에서 26개월 되잖아요. 근데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공급계약 체결 금액의 60% 정도를 받는 헤비테일, 꼬리에서 가장 높게 받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스탠다드면 균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 이제 매출액이 가장 높게 발생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시겠죠.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그래서 각 가정 1회는 각 선박당 공급계약 체결 금액을 아까 하나인지처럼 계약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제 분배를 다 시킨 다음에 계약 분기별로 선박 인도수하고 선박 인도 금액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나인지는 엔진 대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 인도 대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주요 계약 체결 현황을 각 사업에서 보시면은 공급계약 체결을 보시면은 선박 척수하고 계약 금액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척수를 다 뽑을 수 있고, 각 공급계약 체결별로. 그래서 이것들을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의 시작 시점하고 이제 마감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약 만기 분기를 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수기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만약 가량의 27년 3분기에 VLGC 관련해서 매출이 선박 인도수는 2척이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60%가 이 공급계약 체결 금액의 60%가 발생되는 것,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60%뭐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이 금액의 대부분이 27년 3분기에 이제 발생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이제 뽑아서 분기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려나 이해되시겠죠? 안 되시면 나중에 이메일 보내주세요. 안 되시면. 그래서 이제 선박 인도 시점에 선박수는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점 금액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0%를 넣었어요. 보시면. 추세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임두수가 일단 25년도는 목표가 풀로 찼다는 거는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선박 체크해서 25년도 현대 HD 현대중공업이 선박 인도 시점 현박수거든요. 25년도. 이게 100% 가정한 다음에 과연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선박 인도 시점 선박수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25년도가 100%면 26년도도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거 아니라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차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27년도는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도 100%. 아직까지 28년도는 조금 도포가 여유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로 체결 받으면은 한 15척 정도 여유치가 있겠네요. 이 추세를 보면요. 29년도는 오히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좀 있다. 그래서 선별 수주가 적용 상태로 27년까지 돼 있고, 선별 수주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D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매출액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냐. 선박 인도 금액으로 환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24년도 매출이고, 25년도에는 훨씬 높은 매출액 기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겠죠. 26년도 매출액 더 높아지고, 27년도 피크를 찍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피크는 실적 피크하고 거의 유사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슈퍼사이클을 계속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4년 매출액, 25년 매출액, 26년 매출액, 27년 매출액 기록했고, 과연 이제 선박 인도 시점의 기준 한착당 금액을 또 별도로 뽑을 수 있거든요. 요 금액을 대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력인 LNGC를 체크해 보니까는, 예,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 피크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약한 금액이 인도 시점에 했을 때.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슈퍼사이클의 이론에 가장 근접한 이제 3개사 중에서 조선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탑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음 일정서는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주말에 HD 현대미포조선을 포함시켜서 이제 조선 섹터 관련해서 예전에 첫 번째 설명드렸었죠. 이거 업데이트해서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선 4개사를 이제 설명을 쭉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추석 연휴 전단인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녹화 영상 바로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전기차 테슬라하고 대주전자 재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추석 당일이니까 잘들 가족분들하고 잘 즐거운 추석 당일 명절 맞이하시고 하루 이틀 뒤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